서비스가 코스 내내 참 좋았는데 여기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미슐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 6성급 럭셔리 컬렉션 호텔 조선 팰리스에 있는 이타닉 가든에 왔습니다. 온 김에 가볍게 호텔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호텔 구석구석에 예술작품 4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 작품, 처음엔 포세이돈인가? 했는데 다니엘 아샴의 모세상이라고 하네요.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일찍 오셔서 구석구석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타닉 가든은 위대한 홍영과 함께 3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타닉 가든으로 가는 복도인데 무슨 갤러리 회랑 같죠? 내부는 정말 특이한 구조예요. 디귿자 모양의 바 자리가 있고 이름 그대로 정원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자리들과 룸도 있습니다. 룸과 뷰가 좋은 자리는 추가 차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곳을 이끌고 계신 이면주 셰프님은 뉴욕 3스타 레스토랑인 셰프스 테이블 앳 브루클린스 페어에서 수셰프 하셨었고요. 정용진 부회장님께서 셰프님을 스카우트 하시려고 큰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믿거나 말거나. 페어링은 3글라스 9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대의 5글라스와 7글라스 페어링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센 편이네요. 첫 번째 페어링으로 샴페인 빌가르 살몽 브릿이 나왔는데 비싸지만 또 그 대신 제대로 나오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주류세가 비싸서 샴페인을 페어링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역시 최고의 호텔을 추구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빌가르 살몽이 페어링으로 나오네요. 첫 번째 요리로는 야채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코스 시작에 앞서서 나오는 한입거리, 아뮤즈부시의 개념이겠죠? 아스파라거스와 컬리플라워 퓨레가 안쪽에 있고 노른색은 노른자 파우더라네요. 입안에 넣으니 타르트의 질감은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게 당연히 적당한데 생각보다 상큼하면서도 산미가 있는 맛이어서 입맛을 돋구는 본연의 역할을 참 충실히 한다 정도? 두 번째로 훈제 향이 가득한 송어 타르트.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익숙해할 만한 비주얼이죠. 그러나 연어알이 아니고 연어의 친척벌 정도 되는 송어알로 만든 타르트입니다. 위에는 딜꽃이 뿌려져 있네요. 이건 사실 막 놀라운 맛까진 아니었어요. 가장 비슷한 맛을 뽑자면 훈연한 연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왜냐면 송어의 맛이 연어의 친척답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식재료들 간의 궁합을 고려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같은 재료에서 나왔지만 다른 부위로 조합을 해보는 거죠. 송어알 안에는 훈연 송어살로 만든 퓨레가 들어가 있어서 훈연한 맛도 더해주고요. 무거운 훈연 송어살을 뚫고 나오는 산미를 강조하신 게 느껴져서 소믈리에님이랑 셰프님이랑 긴밀하게 소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의 산미는 와인과의 페어링을 더욱더 잘 어울리게 해주거든요. 아래에는 훈연 송어살로 고정을 시켜두셨네요. 토마토 가스파초를 위해서 커트러리를 갈아주시는데 역시 특급 호텔은 다르네요. 크리스토플이네요.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싸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참 까다로운 친구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스파초는 보통 토마토나 오이와 같은 채소로 만든 스페인의 대표적인 차가운 스프죠. 클래식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타닉 가든의 스타일로 재창조를 하셨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킹크랩살이 스프 아래쪽에 깔려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소스는 오일과 바질 오일로 만드셨다는데 토마토랑 게살이 잘 어울릴까 싶었지만 저 에센스 같은 오일이 산미와 끈적함을 부여해서 토마토랑 게살을 절묘하게 연결시켜주더라고요. 이 디쉬도 역시나 산미가 강조된 모습, 이쯤에서 눈치챘어요. 여긴 산미를 다 넣으시려고 신경 쓰시는구나. 와인과의 연결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두 번째 페어링으로 나온 이 와인은 루아르 지방에서 물롱드 부르고뉴라는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입니다. 품종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부르고뉴에서 온 포도 품종이고요. 르와르 지역에서의 화이트 와인들은 캐릭터 자체가 강하지 않아서 리 숙성과 술을 리 숙성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노윤수 소믈리에님이 이곳에 와인을 맡고 계신데 제가 또 아는 체 하니까 아는 체 하도록 냅둬주시고 그런 접객이 좋아요. 그쵸? 다음 요리는 삼배굴과 캐비어 요리인데 저는 여러분 사실 굴을 안 좋아해요. 특히 생굴을 안 좋아하는데 이날 이 친구가 베스트 디쉬였어요. 캐비어가 중간중간 짭짤하면서 식감을 더해주고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도 와인 페어링이 진짜 완벽합니다. 끈적한 사바용 소스에 와인도 약간 끈적한 게 질감도 맞고 굴이랑도 당연히 화이트 와인이라 잘 맞고 노윤수 소믈리엠에게 진짜 감탄했어요. 페어링이란 게 음식만 너무 맛있어도 안 되고 와인만 너무 맛나도 안 되는데 이걸 해내시네요. 소스는
계란 노른자 와인을 이용해서 만든 사바용 소스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다시마를 넣으셨는데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식적인 요소도 넣으시고 뭔가 빈맛을 메워주는 느낌? 제가 안 좋아하는 굴로 베스트 디쉬를 만드시다니 놀랐습니다. 백년잎 소스와 은대구로 만든 요리가 나왔는데 팸프라이로 아주 잘 익힌 부드러운 대구살이 나왔고 소스가 진짜 특이했어요. 전통주인 백년 맑은 술로 소스를 만드셔서 당도랑 산도를 살리셨다고 하네요. 근데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만 봤을 때 소스가 그냥 올리브 오일에 술 좀 섞어서 만드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전통주 특유의 향도 나면서 술에서 온 약간 꿀 같은 당도도 좀 꽤나 있었어요. 특이한 건 좋은데 보수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못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 저는 근데 괜찮았던 편입니다. 근데 소스를 살짝 낮춰도 좋을 것 같았어요. 와, 이 친구 진짜 처음 보는데 까베르네 프랑 100%라고 합니다. 보르도 품종 중 하나인데 블렌딩은 많이 해도 프랑 100% 와인은 잘 없거든요. 메인 디쉬인 솥볼살과 페어링을 위해 주셨습니다. 볼살찜, 저는 사실 돈도 없기도 하고 기본 메인 요리부터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볼살찜을 선택했는데 볼살이 이렇게 크나요? 아래에는 토마토 마멀레이즈가 있고요. 옆에는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리한 버섯, 파프리카 가니쉬들이 있는데 서비스가 코스 내내 참 좋았는데 여기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운데 왜 나이프를 주는 거죠? 장시간 조리하셨다고 설명해 주긴 했는데 와, 그냥 찢어집니다. 저는 이 맛을 정말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감과 맛은 장조림의 맛과 식감이 닮아 있는데 토마토랑 와인이 들어가니까 바로 비프 브리기뇽 그 느낌도 갖고 있어요. 전 사실 어릴 적에 없이 자라서 스테이크 한이 맺혀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한우 스테이크는 다이닝계에서 오히려 약간 조금 진부하게 느껴지죠, 메인 요리로서. 그래서 전 이 볼살찜이 조금 더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아는 맛이에요. 아는 맛에서 정말 밸런스 좋고 조리 잘 된 음식의 느낌? 그리고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분명 소스에도 레드 와인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의 페어링은 정말 신경 쓰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여러분, 페어링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와인 공급가는 정말 계속 오르고 있고 페어링 안 어울린다면서 컴플레인 걸리기 딱 좋거든요. 근데 이타니카 등에서 페어링은 제가 한국 그 어느 곳에서도 못 느껴본 퀄리티였어요. 와, 이 디쉬가 있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는데 나오는 거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코스가 길구나, 양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수가 과거 런치 코스 12만원 시대를 열었을 때 비싸다 그렇게 생각했고 코스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타니카드는 가격도 더 높고 코스도 더 기네요. 이 친구는 밥 색깔 보면 내장 소스를 이용한 리조또 느낌인데 이거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먹어보니까 반전은 있었어요. 보통 양식에서 전복 내장 소스 만들 때 크림과 버터를 많이 넣고 무겁게 하는 편인데 얘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코스 내내 강조되었던 그 산미 때문이에요. 이 전복밥도 굉장히 산미가 강합니다. 전복 내장의 뉘앙스가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할 정도? 밥에는 파와 같은 채소들도 좀 있고요. 녹진녹진합니다. 저 폼은 가다랑어포와 다시로 만드셔서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식감도 알덴테로 잘 익혀져서 기분 좋게 먹었는데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약간 한식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음식을 코스에 추가하려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셰프님의 색이 없는 평범하게 맛있는 디쉬가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미슐랭에서 이런 한식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들이 조금 코스 내내 느껴졌습니다. 이제 디저트, 아이스크림 정말 특이했어요. 달면서도 엘더플라워의 겔이 깔끔하게 클렌징까지 해주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뿌띠뿌르로 다가와 나왔는데 디저트가 참 예쁘죠? 여기서도 한식적 요소를 넣으시려고 노력한 게 느껴지네요. 이게 사실 뿌띠뿌르와 한식의 다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식적인 요소를 넣는 다이닝들에선 다가가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젠 이것도 조금 너무 많아졌지 않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나쁜 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파마상 추로스가 오히려 제일 맛있었습니다. 기나긴 코스가 끝났네요. 오픈 초기 업장이라 아쉬운 모습도 보였고 오히려 더욱 대단한 모습도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말했던 다이닝 법칙 두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디테일이 많아지면 맛을 조화시켜서 더 맛있게 하기 어려워진다. 두 번째, 창의적이면서 맛있게 하기 힘들다. 위대한 레스토랑은 이 두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맛은 좋았지만 아직 창의성이 조금 아쉬워서 코스 내내 이면주 셰프님의 본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느낌이 있었어요. 디쉬들의 조리와 밸런스는 다들 좋았고 코스 내내 느껴지던 산미의 강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노현수 소믈리에님이 프랑스에서 양조도 배우셨을 만큼 와인 쪽으로는 확실하셔서 매력 있는 업장이었고, 진짜 오픈 주방을 넘어 내 눈앞에서 셰프님들이 요리를 하시니까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오픈 초기였던 만큼 점점 자리 잡아가면서 이면주 셰프님의 요리가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타닉 가든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닝이 되지 않을까요? 수민슐랭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6천 정예 결사대 되었습니다. 이제 6천 정예 결사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수민슐랭이었습니다.